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해외 소식인데요. 전 세계가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족의 운명. 터키군은 아랑곳하지 않고 군사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아침에 새로 전해드린 소식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계속해서 우리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오히려 미국의 국방장관은 이제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를 추가로 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힌 상황이에요. 지금 쿠르드족이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터키군의 공격 대상이. 미국과 IS, 그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를 함께 격퇴했던 민족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시리아에 주둔한 미군은 최대 3,000명 정도고요. 네. 그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해서 이제 IS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와 2014년부터 계속 이제 싸워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쿠르드족이 개입을 해서 같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미군 전체 병력의 4배나 되는 네. 12,000명 정도의 쿠르드족이 전사했습니다. 그럼 굉장히 치열한 전투였고, 거기에서 이 극단주의 사실 테러를 유럽에서 벌이는 이 단체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전근대적인 그런 통치를 해오고 과거 중세 이슬람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던 그런 이제 시대착오적인 세력에 대해서 전쟁을 하는데 최전선에서 싸운 미국의 혈맹인 셈이죠. 네. 전 세계의 어떤 테러에 대한 근원지를 같이 이제 무너뜨린 그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미군이 떠나면은 터키가 바로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족하고 터키에 있는 쿠르드족이 힘을 합쳐서 독립을 하자. 그럼 터키로서는 굉장히 많은 영토와 인구를 떼줘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었거든요. 자국에 있는 쿠르드족도 굉장히 탄압을 하고 군사 공격을 할 정도니까 터키가 얼마나 지금 공세적인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서야 이렇게 발을 빼느냐, 배신자 비난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터키군이 공격을 하면서 또 하나 우려가 됐던 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IS에 대한 우려였어요. IS를 쿠르드족이 잡고 있었는데 이렇게 공격을 하면 IS가 또 부활해서 행동을 시작할 것이다. 근데 지금 그게 좀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탈출을 하고 했다 네, 그래서요. 780여 맞습니다. 명이. 지금 그동안 이제 전투에서 잡았던 IS 전투원과 그 가족들은 캠프에 가둬두고 네. 캠프에 생활하도록 하고, 지금 이제 쿠르드족이 주변에서 이제 경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쪽 쿠르드족을 터키군이 공격을 하니까 쿠르드족은 우리 마을과 우리 주민을 먼저 지켜야 된다고 그쪽에서 뺄 수밖에 없고, 그 틈을 타서 거의 대부분의 그 캠프에 있던 IS 대원과 가족들이 탈출했습니다. 탈출하면 이제 다시 세력을 만들겠죠. 중동, 특히 이제 시리아 지역에서 거의 사실은 이제 괴멸시켰던 마지막 근거지까지 없앴던 IS가 다시 부활할 틈을 가지는 거죠. 이보다 또 더 문제는 이 공격으로 이미 시리아 내에서 최소 13만, 많으면 한 19만까지의 난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사람들이 피난을 다니고 자신의 집과 근거지에서 떠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또 국제사회가 어떤 난민 대책을 좀 세워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맞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사망자가 수십 명이라고 하고 워낙 이제 병력 차이가 나서 쿠르드족이 이제 시리아 정부군과 손을 잡았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황이? 지금 예를 들어서 독립군이 일제와 손을 잡은 것과 비슷한 그런 아주 독특한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시리아 북부에 있는 그 세력을 보면은 그쪽에서 쿠르드족이 사실상 자치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쿠르드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시리아 민주군이라는 군대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이제 미국과 함께 싸워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리아 정부군에 맞서기 위해서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2011년에 조직된 게 이 반군과 봉기한 쿠르드족인데요. 시리아 정부군에 너네들 병력이 좋고 무기가 좋으니까 와서 터키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 이런 협약을 맺었고, 지금 시리아군이 이쪽 지역으로 옮겨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리아 전역을 사실상
그 시리아 정부군 알 아사드의 독재 정권이 다시 장악하는 네. 그런 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 쿠르드가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에게 했던 얘기 보호막을 제거하고 미군을 철수를 했더니만 중동 전체가 굉장히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쿠르드족이 이제 자력으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 곳에 이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걸 텐데 러시아군과도 협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그렇죠. 러시아는 시리아의 항구 쪽에 아주 큰 그 군사 기지를 운영하고 있고 많은 병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첨단 로봇 그 부대를 포함해 가지고 아주 독특한 이제 그 대량의 무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그쪽을 통해서 어떤 외교적 혹은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터키가 지금 시리아 쿠르드족에서 대한 정책은 사실상 말살이거든요. 더 이상 이제 어떤 민족 국가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흔들 수 없게 하겠다는 거니까 생존 문제를 당하게 된 지금 쿠르드족으로서는 러시아 혹은 이제 이전에 본계에서 서로 싸웠던 시리아 정부군 가릴 것 없이 네. 지금 이제 서로 그 힘을 합치고 손을 잡겠다는 거거든요. 미국으로서는 미국의 최대 경쟁 상대가 사실 중동에서 러시아인데 네, 네. 러시아가 지금 시리아를 발판으로 세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오히려 만든 거죠. 도대체 이런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보지 않고 미군 3,000명 주둔 비용을 아끼겠다고 이런 조치란 트럼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중동에서는 트럼프를 첫째 신뢰할 수 없고 네. 둘째 예측 불가능하고 셋째 갈수록 그 중동에서 힘이 빠지고 있는 그런 세력의 수장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미국으로 봐서도 이미지에 큰 손상이죠. 그러니까 이번 사안을 두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 대한 비난도 크지만 지금 터키에 대한 이제 국제사회 비난도 큽니다. 근데 뭐 문적하지 않고 계속 작전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터키로서는 지금 그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6월에 그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 시장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25년 만에 거기 자리를 내준 건데요. 우리로 봐서는 이제 서울시장 자리를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좀 위기에 몰려 있죠. 이럴 때일수록 쿠르드족에 대해서 공격하고 이제 압박하는 이런 정책을 취하면 민족주의 세력이 어떤 그 지지가 다시 이제 불을 붙는 그런 상황을 이제 기대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부 정치를 위해서 쿠르드족 탄압을 하나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 유럽 각국은 사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나토 국가고 터키도 나토 회원국이죠. 네. 그런데 유럽이 무기를 특히 독일이 레오파드 전차 같은 그 고급 무기를 터키에 팔 때 이거는 그 실전에 특히 이제 소수민족 탄압에 쓰지 않는다는 네. 옛날에 다짐을 받았고 독일 법에는 우리가 수출하는 무기가 어떤 그런 이제 살상에 쓰이지 않는다, 민간인 공격에 쓰이지 않는다 그런 이제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일을 비롯해서 영국,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래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학살극을 방관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17, 18일에 유럽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터키에 대한 경제 제재를 포함해서 이 분쟁을 어떻게 좀 멈춰서 쿠르드족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네. 방안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트인텍 중앙일보 국제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